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 그리고 우리 삶의 놀라운 순간들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불씨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식, 각종 알레르기, 심지어 심장에는 구멍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몸무게는 135kg에 육박했고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24살의 청년이 된 그는 생계를 위해 레스토랑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잡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신의 삶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135kg의 거구였던 그는 50kg을 감량해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혹독하기로 소문난 6개월 과정의 네이비실 훈련을 한 번도 아닌 무려 3번 연속으로 총 18개월 동안 완수해냅니다. 그는 60회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고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턱걸이 4030개를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즉 규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모든 한계를 부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남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한 인간의 경이로운 서사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필 남자 데이비드 고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열정을 깨우고 세상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강철 같은 정신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성공 스토리를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1975년 2월 17일 데이비드 고긴스는 뉴욕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케이트장과 여러 개의 술집을 운영하며 부를 쌓았지만 그 부유함은 데이비드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유년기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정신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겨우 5살이었던 제가 아버지를 막아서자 아버지는 벨트를 풀어 저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6살 때부터 데이비드는 형과 함께 밤늦도록 아버지의 스케이트장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했던 그는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학업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두 아들을 데리고 인디애나의 작은 시골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데이비드는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했고 학교에서는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백인 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데이비드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제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고 기괴한 머리 모양을 하고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고차에 거대한 스피커를 달고 동네를 시끄럽게 질주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사회가 그를 악한 인간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4살, 몸무게가 135kg에 달하고 심각한 천식으로 400m조차 제대로 뛸 수 없게 된 그는 레스토랑에서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깊은 우울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밤, 그는 텔레비전에서 네이비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육해공을 넘나들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모습. 그 순간 데이비드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대한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생의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열정을 발견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열정은 네이비실이 되어 나라에 봉사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심하고 나약한 제 자신에게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데이비드 고긴스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나쁜 습관을 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의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은 그 비명을 연료 삼아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그는 5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 능력의 40%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예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100마일 마라톤을 연습할 때였습니다. 70마일을 달렸을 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힘을 100% 쏟아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마일을 더 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갔을 때 물이 마치 칼날처럼 제 피부를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 인생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 만나던 의사에게 아들의 상태를 알렸고 의사는 당장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물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코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레이스는 말 그대로 24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야. 넌 고작 19시간을 뛰었을 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데이비드의 내면에서 승리를 향한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2주 후 그는 걷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실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마일 레이스를 완주해냈고 14일 후에는 보스턴 마라톤 출전 자격까지 획득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총 308마일, 약 500km를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침내 네이비실 훈련소에 입소한 데이비드는 2m 거리, 달리기 등 모든 체력 단련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무게는 네이비실의 가장 이상적인 88kg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때문에 수영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가 숨을 참고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거나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수영을 해야 하는 훈련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받은 건강검진에서 그에게 겸상적혈구 증후군이라는 희귀 심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계속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교관들은 훈련 지속 여부를 데이비드 자신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승리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 그는 훈련을 계속했고 수개월간의 지옥 같은 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마침내 미합 중국 네이비 실 대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수많은 울트라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턱걸이 세계 기록을 세우며 살아있는 가장 강인한 남자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왜 운에만 기대고 있습니까? 노력하십시오. 어쩌면 운도 당신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강함보다 정신적인 강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를 강철 같은 인간으로 만든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율입니다.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게으름과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정신 차려. 모두가 너를 보고 있어. 너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해.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가 체육관으로 가. 지난 25년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혹독한 아침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2시간의 근력 운동 후 25km를 달립니다. 눈보라가 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쉬는 대신 달리는 거리를 50km로 늘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당신이 2배로 노력한다면 그들을 앞지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신을 수개월 뒤처지게 만드는 단 하나의 실수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규율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동기부여는 감정처럼 변덕스럽지만 규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경계를 부수고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네이비실 훈련에서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부러진 뼈와 갈비뼈를 가지고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버티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을 저의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나 자신이 되도록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셋째, 당신의 존재 이유, 즉 목적을 찾으십시오. 규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체중을 감량하고 달리고 네이비실 훈련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평범하고 무기력한 삶을 벗어나 위대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있었기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었고 그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만의 왜를 찾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까? 그의 삶은 불가능은 없으며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면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속해서